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래하기 좋아하는 송라이터, 우리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브니어입니다. 노래하기 좋아합니다. 왜 요즘에는 안 적어와요? 뭘요? 그거 적어와가지고 읽어야지. 아니. 또 쿠사리 한번 줬더니 아니야. 그새 접었어? 나는 나니까. 지금 데이브니어 모르는 분이 있어? 농담입니다. 뜬금없이 장렬하는 허세. 그러니까. 이건 안 어울린다, 정말. 네. 자, 인생의 애드립, 우리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금을 함께 즐기고 싶을 남자 김 선생입니다.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렇죠. 네. 바이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아, 나도 좀 뭘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 너무 계속 똑같은데. 그래, 지겹다. 솔직히 진짜 식상해. 식상하긴 한데, 계속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밀어야죠. 그러면 바이엔슈테판한테 뭘 받아오든가. 그래요? 자, 언깨비님께서 짠 드디어 바이젠복의 전용잔을 구했습니다. 하하하. 네, 바이엔슈테판. 바이젠복을 요즘에 그쵸? 네네. 새로 출시해가지고 이마트에서만 뭐 3,000개 한정판? 뭐 이렇게 이제 내셨던 것 같은데. 7.9도죠. 좀 네. 진합니다. 오케이. 이 바이젠복은 기존 바이엔슈테판이랑 잔이 느낌이 되게 다르던데요? 다르죠. 네. 약간 와인잔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예쁩니다. 좀 진한 것들이 그런 게 많죠. 레페 브라운 잔이라든지, 예, 옆으로 넓은 애들이 있죠. 예. 요즘 주주총회가 어쨌건 김프로쇼 내에서 완전 다수는 아닌데 그래도 술 좋아하시는 분, 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박따박 참여를 해주고 사진도 올려주셔서 그렇죠. 예, 존재감이 좋아요 아주. 네네. 진희 0803님 이불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병사진 올려주시는 미라 거죠? 모레띠. 네네. 예, 옥수수가 들어간 곡물만 맥주 맛있어요. 뭔가 고소해요. 물론 탄산을 좋아하신다면 약간 비추하지만 고소한 맥주 먹고 싶다면 강추. 제 스타일인데요? 뭐 요거 한번 고소한 찾아가지고 먹어봐야 되겠네요. 저는 미라 약간 모레띠. 고소람한 맥주를 좋아해가지고. 어린이 입맛. 아버지의 꿈님께서 초딩 입맛이라고 하지. 초딩 입맛. 네. 아버지의 꿈님께서 맥주의 계절 좋습니다. 요즘은 애기 재우고 와이프랑 한잔하는 게 그리 맛이 있네요. 문제는 김프로쇼에 나오는 맥주는 우리 동네 마트에는 없다는 거. 지금 알뜰 신잡에서 강원도 수제맥주 나오는데 제주에도 맛있는 수제맥주집 있을까요? 8월에 갈 예정이라서. 제주도에 많죠. 되게 많아요.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제주도에 요즘 그 수제 브루어리 브랜드들이 제주도에다가 분점 내는 게 유행이에요. 그쵸. 웬만하면 다 있어요, 지금. 그럼 거기 중에 어디 하나 좀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다. 그쵸. 일단 유명하게 맥파이도 있고, 뭐, 어메이징 브루어리도 간다는 얘기 들었고, 네네. 세븐 브루어리도 당연히 있고, 뭐, 하여튼 많아요. 그래요? 네. 제주도가 앞서간다는 트렌드는 서울하고 제주도에 제일 많아요. 그리고 알쓸신잔 보셨어요? 지난주 거? 강릉 간 거? 지난주 거 안 봤습니다. 저 봤는데, 거기서 강릉에 있는 브루어리 가가지고, 다 단명히 앉아가지고 맥주 얘기를 하거든? 야, 주주총회에서 나오는 것보다 상식이 너무 떨어지시더만. 그래요? 그럼 우리 방송 갈 수 있다는 얘기 그치. 아니야? 이 상식으로 똘똘 뭉친 5명이잖아요. 네네. 상식 끝판왕들인데 맥주 얘기는 진짜 모르시더라. 네, 진짜 몰라. 그냥 받은 거지. 아이템을 받은 거지. 하라고. 작가들이 그 써줬을 거야. 5명이 아시겠지만 아이템을 아무리 받았어도 자기들이 할 얘기가 입심이 센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잘 모르시더라고. 우리가 더 많이 알더라. 네. 자, 선마을 들꽃님, 이제 맥주의 계절이네요. 퇴근 후 친구들과 함께하는 한 잔의 맥주처럼 일상의 피로를 풀어주는 김프로쇼. 늘 찾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이 제냐님, 알쓸 신잡에서 맥주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뭐가 이리 반갑죠? 내가 이 이야기를 알아듣고 있다니. 그러니까요. 정작 전 막걸리 살짝 꼭 마시고도 다음날 출근을 못한. 아이고, 술이 약하시구나. 동등한 자경님께서 가족들과 함께한 주주총회 사람 사는 냄새가 팍팍 풍겨서 너무 좋았다고. 네. 올 9일이 수능 끝나고 주주총회 참석해서 첫 맥주를 맛보게 하고 싶다. 그때까지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럼 2년 더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할 수 있을까요? 자경님 자녀분이 고1이신가 보여요. 네.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정어리 연대님, 제주 밤바다만으로도 취할 텐데, 데이브니어의 유재한 노래까지 곁들이면 너무 강력한 거 아니에요? 맥주 안 마셔도 취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오버 아니십니까? 감사합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제주에 계셨던 분들 부럽습니다. 가을엔 꼭 같이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러게요. 이날 그러니까 재즈미업님도 일찍 하셔서 아쉽다고 하셨고 로다주의 페퍼님도 그쵸. 그냥 방에서 잠만 자서 후회된다고 하셨어요. 이때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날 밤의 정서랑 딱 맞더라고요. 유재야. 왜 그래? 너무 좋았어요. 아, 왜? 전 칭찬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칭찬해. 왜 그래? 뭘? 언제? 항상 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네. 오해를 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런 5150님께서 소주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바이엔 슈테판 사학해서 저는 친구 녀석이랑 깡소주나 마시러 가야겠어요. 혹 한 잔 땡기면 고척 돔 근처에서 절 찾아주세요. 요즘 저희 게시판에 두 락커께서 출몰하고 계십니다. 락 에이지스님과 야. 에런 5150 네네. 두 형님께서 락 에이지스 그분은 내 아이디를 불러놔 주실까 뭐 이러면서 올렸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불러드리고 네네. 있습니다. 우리 에런 5150님은 또 비니 사진 또 올리셨. 그리고 고양이 사진, 우기 사진 자주 올리시고 네네.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언니 락 뭐 수석 이런 걸로. 자, 그럼 오늘 또다시 늘 언제나 반갑게 다가오는 바로 그 코너 선물 폭탄 코너입니다. 술침금 한 박스 받으실 분, 제주도 가면 맛있는 맥주집 있나 물어보신 아버지의 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이버 5월인의 선크림에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 진희0803님 네, 비라모레띠 올려주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가지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은 좀 약간 독특한 맥주를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네, 2부에서 주주총회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건국의 일에 최고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설의 팟캐스트 김프로쇼 나가신다. 길을 비키고 머리를 조아리고 만세를 외치고 풍악을 울려 어깨춤을 추고 콧노래를 부르며 구독하고 다운로드하고 하트 누르고 길을 쫓고 세우고 정지하여라. 저는 허야 PD입니다. 네, 2부는 주주총회로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맥주를 가져오셨나요? 오늘 우리 김 선생님 되게 신기하게 생긴 맥주. 전 처음 봤어요. 이게 신기해? 저 처음 봤어, 진짜. 페트병을 가져왔어요. 네. 사람 신기한 거 참 많아. 좀 싸 보여. 그렇지 않아요? 좀 싸 보여.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한 맥주를 제가 들고 왔으니까. 이게 뭔가 피크닉 갈 때 가져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벨지엄, 더 킹덤 오브 벨지엄. 자, 일단 두말하지 말고 네. 따서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죠. 세 종류가 있는데 뭐부터 드셔보시겠어요? 필스너, 엠버에일, 바이젠 세 개가 있습니다. 야. 셋 중에 뭐부터 이거 드시겠어요? 엑스포트가 엠버에일이에요? 그래요. 필스너부터 먹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기본이죠. 그럼 필스너부터. 네. 근데 이게 여러분 오늘은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네. PT병이라 네. 빡 소리가 안 납니다. 대신에 PT병 뚜껑 닫는 소리가. 네. 자, 일단 향은 거품이 구할이야 지금. 저의 사랑이죠. 그러네. 너의 사랑은 거품이야. 그렇죠. 남자의 사랑은 다 그런 거예요. 자, 짠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야, 네. 병나발. 네. 좋아요. 우리 여름 작가님은 병으로 나발을 불고 계십니다. 짜다. 짜다고요? 네. 짠맛이 느껴지네요. 찝찝우리하네요. 어떠세요, 김프로? 잠깐 기다려보세요. 내가 건강이 안 좋은가 봐. 안 느껴져? 잘 모르겠어. 짜요? 저는 첫 맛이 짜다였어요. 짜요. 좀만 더 드셔봐. 그렇게 짠가? 그래요. 굵은 소금? 야, 그 정도는 아니야. 여름 작가가 굵은 소금 맛이라는데 그건 모르겠고 맛에 짠맛이 약간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필스너 생각을 하고 딱 먹었는데 짠맛을 처음에 크게 느꼈어요. 야, 필스인데 막 그렇게 쌉싸름한 맛이 세지 않나요? 필스너 우르켈처럼 빡 쓴 맛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산 카스하이트보다는 덜 맹맹하고, 그죠? 네, 그거보다는 맹맹하지는 않은데. 킹덤 오브 벨지움이 뭐냐? 저도 오늘 마트 가서 처음 봤어요. 이마트에서만 파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마트가 신세계 거잖아요. 신세계에서 독점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이마트에서만 유통시키는 일종의 PB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산지는 벨기에고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필스너, 엠버에일, 그리고 바이젠 세 가지 중에 방금 먹은 거는 제 가장 기본인 필스너 라거를 저희가 따서 먹어봤습니다. 특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싸.
네. 매우 그래요? 쌉니다. 네. 왜냐면 얘가 지금 용량이 밀이에요? 거의 1리터 가까이 되지 않아요? 네, 딱 1리터짜리거든요. 요 1리터짜리 피트병이 마트에서 얼마냐? 2,450원. 아, 진짜요? 진짜 싸다. 훌륭하잖아. 정말 싸다. 네. 네. 훌륭한 거야? 하이트 카스랑 같은 비슷한 가격인데 훨씬 안 맹맹하고 그보단 낫단 말이지. 품질이. 가성비로. 그렇죠. 오. 딱 이마트, 대형 마트스러운 PB 상품처럼 내놓은 거예요. 네네. 그러네. 그러니까 뭐 이마트 가면 다른 음식이나 뭐 이런 것도 PB 상품이 많잖아요. 뭐 휴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붙인 거 많고 자체적으로 유통하려고 맥주를 수입한 것 같습니다. 벨기에가 워낙 이런 다종다양한 브루어리들도 많고 맥주 종류로는 전 세계 최강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싼 가격에 수입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어서 킹덤 오브 벨지움이랑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거를 맛을 알고 이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았다면 안 골랐을 것 같긴 해요. 별로 큰 특성이 없으니까 싸다는 거 외에는. 야, 싸서 고른 거예요? 근데 싸기도 하고 패키지가 특이해서. 약간 못 보던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요 사진 좀 작가님 올려주세요. 갤러리나 이런데.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들고 와본 거예요. 네. 야, 역시 인생 애드립이야. 그렇죠. 네. 술을 고를 때도 애드립으로 골라요. 가봤는데 다 아는 술이고 했던 술인 거예요. 좀 독특한 걸 골라야 되는데 네. 원래는 세븐브로이의 강서 IPA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잘 없잖아요. 그게 없더라고 오늘따라. 구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홈플러스 가면 웬만하면 다 있는데 제가 이마트를 갔더니 없더라고요. 뭘 하지? 뻔한 걸 또 해야 되나? 하다가 못 보던 맥주. 네네네. 3종 이야, 쫙 있었잖아요. 제가 이게 만약에 네. 맛이 있었으면 맛까지 훌륭했으면 야, 대박이지. 이거 대박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근데요, 그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리면, 이마트에서만 팔던 마튼즈라는 맥주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그런 거예요? 예, 마튼즈. 저기 맡은 줄? 마튼즈라는. 당신, 이 야, 아재개 감각이 이거 어떻게 할 떨어졌네. 야, 나도 이거 안 하는 밤에 거였어. 빵빵 터져. 그러네. 장난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우리 마튼즈, 그게 껍데기만 바꾼 게 이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벨기에 맥주인데, 아무도 안 샀어. 그러니까, 신세이가 한번 이렇게, 껍데기를 포장을 바꿨구나. 바꿔가지고 한번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런 평가가 있어요. 킹덤 오브 벨지움 맥주가 벨기에 맥주라고 해서 그렇게 훌륭한 퀄리티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 확실히 맛이 저렴하긴 하다. 그러나 발포주나 다름없는 카사이트보다는 8,349배 정도 낫다는 우리 네이버에 블로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카사이트보다는 얘가 낫지. 카스하이트보다 낫습니다, 확실히. 네, 확실히 낫습니다. 그 기분으로 한 번 더 마시고 그럴까요? 딴 거 따볼까요? 좋아요. 네. 탄산이 좀 더 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 힘드시면 저 들통에다 버리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페트에 들어가는 버전 중엔 오비 프리미어 필스? 시리즈가 또 페트에 나오는데 그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도 오비 들고. 프리미엄 플스가 훨씬 맛있네요. 네네. 그런 맛은 생각도 그게 훨씬 들어봅니다. 있네. 그러면 그거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또 오늘 가져오셨으니까 저는 처음 마셔본 것 같은데 나름 또 얘만의 맛이 있네요. 카스하이트보다는 난데 짜다. 그 얘를 지금 상온에 우리가 너무 뒀어. 필스너는 그쵸. 약간 히야시가 될 만큼 네네.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쵸. 그렇다면 히야시가 되면 더 맛이 없는 종류가 뭡니까? 바이젠 아닙니까, 바이젠. 바이젠 까봐야죠. 그렇죠. 그래요. 네. 한번 까봐. 이거 바이젠을 깠는데 네. 못 쓰겠다. 그러면 드시지 마세요. 네. 지금 바이젠을 먹기에 딱 좋은 온도로 저희가 이걸 놔뒀거든요. 그렇죠. 바이젠 한번 까보겠습니다. 네. 빠라바라람 빠라람 빠밤 빠람 빠밤 빰빠람 빰빠람. 그러니까 이게 참 먹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듣보잡인 것 같고 보기에 이게 별론데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다. 그럼 진짜 좋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그래야 될 텐데. 자, 짠하겠습니다. 바이젠. 마셔보겠습니다. 킹덤 오브 벨지엄의 바이젠입니다. 기대돼. 기대하면서 먹을 거야. 일단 이제 향만 맡아봤는데요. 향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름 작가 지금 맛을 보더니 웃고 있어. 저 웃음은, 저것은, 얘도 짜다. 나 안 먹어봐서 먹어봐야지. 못 쓰겠네요, 여러분. 와, 세계 최초 짠 바이젠. 야, 이거는 그렇게 짜진 않아요. 근데, 약간 짜네요.
어떻게 소금을 흘렸습니까? 지금 시원하네. 근데 우리 혹시 소금 효모 쓰셨나요? 너무 우리가 지금 좀 벨기에에서 염전 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참 염전에서 만들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싱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 약간 간 세게 드시는 분들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맨밥에 같이 먹으면 좋겠네요. 저희 아내. 그래요? 진짜 짜게 먹어요. 그래요? 진짜. 그래서 라면도 추천합니다. 잘 안 맞아. 라면을 끓이면 굉장히 저희의 그 성격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물 조절. 그러네. 물을 굉장히 조금 넣어요. 그래서 되게 짜게 먹어요. 그렇구나. 근데 김프로 약간 간이 없는 거죠, 맥주도. 저는 1.5배 내지 2배 붓거든요. 어휴, 그거는 좀 너무하다. 그거는 무슨 맹탕이 아닙니까? 야, 그러면 우리 김프로 아내에게 이 킹덤 오브 벨지엄을 추천합니다. 그렇죠. 저희 아내는 그 카스잔으로 한 반 잔 먹으면 만취하거든요. 야. 정말 주량이 어마어마하시군요. 저보다 훨씬 떨어지죠. 그럼 두 분은 한 잔만 먹으면 김프로 얼굴 빨갛고 우리 또 그러니까 저는 맥주를 사가지고 와서 주주총회 한 이후로는 특히 더 맥주를 이제 마트 가서 사오거든요. 사다 놓고 한 3분의 1 정도 먹으면 좋다. 그 버릴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겠네요. 아무튼 바이젠도 짜더라. 밥 한 숟갈 먹고 바이젠 한 모금 먹고. 그렇죠. 네. 약간 자린고비들이 이렇게 굴비 걸어놓고. 간장게장 스타일인데 이거. 야. 오늘 이 킹덤 오브 벨지움이나 신세계 관계자가 들으시면 네네. 좀 속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겠어. 돈을 받은 게 아니라서.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저한테 광고 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 저는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이 맥주는 광고에도 안 받겠습니다. 그렇죠.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야, 근데 바이젠이 어떻게 이렇게 짜? 처음이야. 저는 방송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 조마조마합니다. 진짜 조금 그러네요. 우리 저 엠버 까도 될까? 남은 거? 엠버도 짜면 소신이 있는 거지. 소신이 있는 거지. 여기는 혈통이 있는 그런 그렇지. 정통 짠맛을 이게 만약에 엠버도 안 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엠버도 짜다. 그러면 이거는 입맛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래요. 한번 그러면 엠버 까야 되겠는데. 엠버 한번 까주세요. 먹고 싶지 않지만 일단 까보죠. 키워. 네. 지금 다른 잔을 해치우는 것도 정말 힘겹네요. 이렇게 맥주를 이렇게 힘들게 먹어보긴 처음이네. 짜, 야, 물 좀 없냐? 어떻게 이거 정말. 입 좀 가시자. 엠버 에일. 자, 이건 좀만 따겠습니다. 아이고, 예. 입안에 소금기가, 일단 나 한 모금만 먹어볼게요. 김선생과 한 모금만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드셔보세요. 이 사진 좀 올려주세요. 김프로 표정을. 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고야, 이거. 여러분, 이게, 자전거, 철자전거 혀로 이렇게 핥아보신 적 있어요? 네, 녹슨 거. 녹슨 자전거에 혀를 대는 기분이다. 이거 너무 악평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이런 스타일 아닌데 저는 상한 건 아니죠? 세상의 모든 맥주를 저는 사랑하는데 야, 이거는 엠버 에일. 근데 아니, 괜찮아요. 일관되네요. 이 세 개가 일관되네요. 예, 짭니다. 그러면 짭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드시면 좋은가요? 네네. 안주가 필요 없겠네. 안주 필요 없죠. 전혀 필요 오징어 없어. 땅콩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주머니가 좀 이렇게 두둑하지 못할 때 이거면 끝납니다. 짭짤하다. 그리고 이제 점심 같은 거를 좀 너무 싱겁게 먹었다는 분들 저녁에 요거 한 잔 드시면 소금기를 보충할 때. 엠버 에일이 원래 이런 맛 아니잖아요. 데이브 니언님 한번 원래 엠버 에일 맛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엠버 에일은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페일 에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거와 IPA의 딱 중간 정도 맛이에요. 예, IPA의 어떤 쌉쌀한 호백 강조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통 페일 에일의 아주 가벼운 에일 맛을 산뜻하게 갖고 있는 그 두 가지가 있으면서 약간 과일 향도 좀 첨가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금에 절인 과일이 아닐까? 사과를 소금에 절인 벨지엄 엑스포트는 이거 참 관계자분 정말 만약 들으신다면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수입을 계속 하실 건지. 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드셨을 때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이것만 드실 것 같고요. 근데 대중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짜잖아, 이게 짜니까. 네.
어떤 음식이랑 매칭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네. 과일 샐러드나 플레인한 생선회 이런 거 있잖아. 생선회. 네, 그런 거랑 먹으면 의외로 맛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네. 야. 회하고 같이 먹으면. 그렇죠. 네. 굳이 그렇게 상상해야 될까요? 회처럼 왜냐면 그렇게 저런 거 있잖아. 고급스러운 음식이랑. 회 먹을 때 초장 찍어 먹잖아. 예. 그런 것처럼 초장 살짝만 찍고 먹은 다음에 요거 먹으면 간이 맞을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냥 소주 먹으면 안 됩니까? 소주는 별로야. 그래요? 네. 그래요. 야, 우리가 근데 정말 이 맥주를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이렇게 옹호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는 새삼 또 느끼네요. 아주 오늘의 맥주는 짰다. 자, 그러면, 네. 벨지움, 킹덤 오브 벨지움. 네. 세 가지를 저희가 맛봤는데, 요거를 특별히 집어오신 이유. 집어온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마트에 갔는데 신기해서 안 먹어본 거여서 한번 갖고 와봤고. 네. 또 싸고. 네. 이거 3개 3리터 샀는데 7,500원 줬거든요. 야, 정말 싸다. 진짜 싸지 않나요? 네, 그러네요. 이제 우리가 술 얘기 그만하고 시사 얘기를 하고 싶어. 지난주에 인사청문회 강경화 후보, 안경환 법무장관 비록 자퇴? 스스로 자퇴하신 거예요, 자퇴. 그러니까 자퇴지. 네. 자퇴하셨고 난항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예. 뒷맛이 굉장히 안 좋은 발목 잡는 그런 자유한국당 이런 국민의당들이 굉장히 뒷맛이 안 좋은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맥주가 뒷맛이 깔끔했다면 좀 이거 먹고 반성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때마침 뒷맛이 짜네? 이런 맥주 같은 느낌이더라고. 그 지난주에 그 발목 잡는 그런 어그로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우리 법무부 장관 사퇴한 거는 사실 이제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쉴드를 쳐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법무부 장관이라는 법을 다루는 영역의 장관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음주운전 문제라든지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이분이 시인이나 오히려 이런 문화부 장관이다 그러면 오히려 쉴드를 좀 칠 만한 낭만적인 요소가 있는데 법과 관련돼서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일 큰 게 혼인신고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청와대가 해명하는 방식이 너무 저는 왜 그렇게 했을까? 누가 그렇게 그런 변명거리를 줬을까? 전 그게 되게 화가 났어요. 개인적으로. 청와대가 어떻게 변명을 했는데요? 저 뉴스를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는 이혼을 그 여자분에게 이혼 경력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졌다. 2006년 해명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청와대가 이번에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해명이 아니었나.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본인이 소명을 해가지고 네. 그건 줄 알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 텐데 어찌 됐든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법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올곧지 않게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진 않죠, 사실.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자리에 오를 분인데 법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 호용하거나 편법적으로 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사실 걸리지 않았는데 내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안 걸렸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자칫 되게 좋은 대학 교수로서도 평판이 되게 좋았고 여러 면에서도 좋은 평가들을 받으셨지만 이제 좀 법에 대한 어떤 기준, 본인의 어떤 가치가 이렇게 되게 좀 플렉서블한 게 아니냐라는 인상을 주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정부의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좋은 인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점수가 높았는데 크게 좀 에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어차피 자퇴를 하셨으니까 다른 새로운 분 모시면 되긴 하는데 그 쟁점을 대하는 야당들의 어그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고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저 사람 임명을 강행하면 추경 예산이니 뭐니 협치 없다. 이런 식의 선을 긋는 게 진짜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 없는 자기 존재 드러내기식밖에 안 돼. 떼쓰기밖에 안 되니까. 네. 되게 꼴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당에 컨트롤 타워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합지졸이고
뭔가 그 내부에서 싸움이 굉장히 일어나느라고 누군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략적 가이드를 딱 통일되게 내주는 사람이 없다. 왜냐면 네. 빙의를 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빙의하기 싫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통과가 되도록 놔뒀어야 돼요. 통과가 되도록 놔두고 그러면 사실 조국 민정수석까지 이런 얘기 하기 좀 불손하긴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까지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카드예요. 그렇죠. 일단 네, 법무장관 취임시킨 다음에 그걸 문제 통과시키고 삼으면 검찰 개혁이든 뭐든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드러나게 했다. 그러면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사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이 사람은 거짓말로 일관하고 그럼 일타쌍피로 두 사람을 날리거나 아예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카드였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김프로를 스카우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청와대나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호재예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네요. 네. 만약 이게 그냥 갔으면 그때 만약에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문제를 삼으면 이거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거를 단계적으로 만약에 문제를 삼아서 처음에 이러이런 내용으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를 가지고 가면 그쪽에서는 2006년에 그렇게 해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반응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공방이 이게 옳은 거냐 맞는 거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도 되는 거냐 아닌 거냐를 막 불거지다가 당사자 인터뷰를 가면 사실 그런 거 아니었다. 실제로 그랬다라는 게 나오면 이제 거짓말한 게 되잖아. 날라가네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의 도덕성뿐만 아니고 그럼 이거를 왜 검증을 제대로 안 했냐. 검증을 안 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못한 것이면 문제가 좀 덜하지만 일부러 안 했다.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일을 오랫동안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사제지간이기도 했고 네, 그렇죠. 참여연대라든지 국가인권위원장 할 때 또 조국 수석이 인권위와 관련해가지고 또 활동을 한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럼 정말 그걸 몰랐겠느냐. 충분히 알았는데도 덮어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 아니라고 해명을 한들 그게 안 받아들여질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어그로를 끌면서 청와대의 해명 자체가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거리인데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검증 단계에서 낙마를 시킨 거지. 이해는 갑니다. 뭐 그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더 큰 전국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좋은 카드였는데 초장이 그냥 광을 너무 쉽게 까버렸네 이런 느낌이기도 하긴 한데 어쨌건 바라보는 일반인인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야당의 행태들이 참 꼴 같지 않다. 우병우한테는 찍소리도 못했으면서 그 인사 전횡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휘둘렀더니 우병우한테는 아무 소리 못했으면서 요만한 거 하나 잡았다고 막 조국 사퇴해라 뭐 국회에 나와서 사과를 하라 마라 하는 그런 태도들이 그냥 동네 양아치 같잖아. 컨트롤 타워 없는 동네 양아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사실 자유한국당의 그런 것들은 너무 기정사실화돼 있고 걔네는 원래 그렇다라는 거를 사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왜 이 부분은 잘 못했을까를 더 많이 궁금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저는. 근데 정말 몰랐을까라는 궁금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청와대 민정에서 정말 이 내용을 자세히 몰랐을까? 아니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한 것일까? 될 줄 알았을까? 뭐 요게 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게 잘 감이 안 오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저 같으면 그런 제의가 왔을 때 이 정도의 내용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스스로. 꽤 뭐 나는 청문회 단계가 필요한 거는 좀 그렇다. 내가 뭐 다른 쪽에서 서포트를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 그게 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지금 정부나 뭐 민정수석실이든 이런 데서 좀 자만한 게 아닌가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평판이 좋고 잘 나가고 있고 인사 그 전에 뭐 국민들의 호응을 크게 힘입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김 선생님은 이제 물론 좀 걱정하시는 면이 있고 걔네가 야당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건 동의해요. 그건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저는 좀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저는 좀 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아무리 검증에 검증을 만전을 기한다고 해도
지금 이번에 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건도 사실은 판결문이란 거를 어떻게 입수했느냐도 지금 사실 약간 말이 많잖아요. 네. 그 건이 정상적인 인사검증의 차원에서 서류가 확보된 거라기보다는 음모론이 있잖아. 우리 김용민 브리핑 나와서 얘기 많이 했잖아. 네. 사법개혁을 방해하고자 하는, 막고자 하는 세력이 그 데이터를 주었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이 불거지는 일들이란 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경중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망은 할 수 있지만 그 정도에 가지고 좀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정도의 실망이라면 오케이, 괜찮고, 그럼 다음 사람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그런 자진사퇴를 빨리 했기에 참 그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만약 안 하고 조금이라도 버티거나 청와대도 괜찮다라고 만약 강행을 했더라면 저는 지금 지지율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전투력이 상당히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야당의 전투력이 떨어졌구나. 그리고 굉장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잘 못 싸워요. 주먹을 정타를 딱 때리려고 노력하죠. 막 휘두르는 느낌이야. 그죠? 네. 그냥 지금 막 너무 못 싸우는 지금 상대가 돼가지고 이게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고 사정기관들을 전부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여당의 위치에 있는 것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우위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우위 여태까지는 답답하게 계속 밀어붙이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쓴 건 옛날부터 한결같이 자유한국당은 그래왔잖아요. 그들은 뭐. 근데 예전에는 이제 힘을 가진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먹히면서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야당의 위치에서 뭔가 싸우는 것이 굉장히 뭔가 동력이 없고 못 싸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지금의 싸움이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성공해야 되거든요. 이 정부에서. 그렇게 보면 차라리 잘 됐다.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권 말고 인사청문회 전반을 놓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국민의당은 왜 이렇게 자기 갈팡질팡해? 스탠스를 못 잡고 걔네도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야? 지금 컨트롤 타워보다 이 다음번은 이제 선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국민의당의 스탠스도 정말 너무 내부 통일도 안 되고. 그렇죠.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뭐 그렇죠. 정동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중적인 지지도가 있고 본인의 잃을 게 크게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계속해야 뭔가 그 자기의 지지도가 그래 저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인지도가 없이 당 차원에서 묻어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 여기서는 민주당이 지금 승승장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그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해봤더니 별거 없네. 국민의당 니네가 해라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애잔하더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차별성이 생기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지. 사실. 특히 가장 안타까운 분이 이현주 의원. 어떻게 하면 좋아. 이현주는 어떻게 정말 마음 아파요. 좀 힘들어. 그분 보고 있으면. 물론 보면 짜증납니다. 한 대 가서 톡 때리고 싶긴 해요. 근데 최선을 다하더라. 진짜 최선을 다하지. 네. 최선을 다해서 망가지는 길을 선택하더라. 정말 최선을 다하더라. 예. 좀 안타깝긴 하죠, 사실. 원래 그분이 광명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 다음번 선거에서 안 되겠죠? 거의 이거 되면 기적이고요. 그러니까 그분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 이미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고선 칼춤을 추는 건가?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참여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오히려 더 기회주의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죠. 그냥 최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이 정부가 뭔가 흠집이 나도록 열심히 뛰는 것밖에 자기가 살아남는 카드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전역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옛날 전역. 그렇죠. 전역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구의원 시절 전역이 그러다가 정치 세계에서 나가리 된 다음에 한 10년 넘게 거의 야인으로 살다가 그렇죠. 인제 방송으로 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전효국 의원은 그 전에도 방송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뭔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망가져가는 패턴이 전효국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자유한국당이 워낙 어그로를 끌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김프로 의견 동의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참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컨트롤 타워를 꾸리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 이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꾸려지면 당대표 선거 준비하고 그렇죠. 조금 다를 수 있죠. 최고위원 선거 지금 준비 한참 내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하루가 멀다고 막말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정말 장난 아니던데. 특히 그 이철우 의원 이 양반은 이제 최고위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6월 19일 날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은 기가 막힌다. 대통령 선거까지도 안 갈 것 같다. 올해 못 갈 것 같다. 이거 뭐야? 탄핵한다는 거야 뭐야? 뻑뻑하면 재미들였어 얘네는. 자기들이 탄핵 당했으면서. 우리 홍 오빠가 조만간 전열을 가다듬어가지고 본인 이제 당대표가 되고 컨트롤 타워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싸움의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품격 어그로를 보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본인들이 이전 정부까지 가지고 있었던 뭐 나름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뭐 사정기관이라든지 정부 부처 내에 자기들이 또 이렇게 가지고 있던 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통해 가지고 뭐 나름의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점이 올 텐데 그 전에 빨리 뭔가 이렇게 좀 딱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진영이 좀 꾸려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야 불필요한 어그로에 휘둘리지 않는 뭐 이런 게 좀 생길 것 같은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철우 의원이 너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길래 좀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경북 김천 의원이시더만. 네. 네,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작년에 무슨 말을 했냐면 탄핵 정국에서 탄핵 대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다가 세월호 학생들처럼 다 빠져 죽는다 이런 소리도 했어요. 야 정말 막 너무했다. 너무 말이 막 나가잖아 이러잖아. 근데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에는 이런 사람밖에 없어? 왜 그런 거야 정말. 홍 오빠는 근데 되게 창의적이야 항상 보면 어그로가. 며칠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있잖아요. 네. 홍석현 회장한테 방송 갖다 바치고 신문 갖다 바치고 자기 조카까지 깜빵에 쳐는 다음에 겨우 얻었다는 게 특사 자리냐. 그렇죠. 잘한다. 어그로의 차원이 역시 달라. 레벨이 나름 있어. 싸울 줄 아는 거죠. 네. 네,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 그런 능력은 있기 때문에 홍준표 씨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 그때는 싸움의 양상이 조금 지금보다는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여당이 긴장을 풀면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정말 더 신중하고 더 실력 있게 대응해야 되고 안심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사청문회 때 그런 얘기 했잖아. 강경화 후보 임명을 강행을 하면 다음 국회 일정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대분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측이다. 또 정부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강경화 임명을 조금 철회하고 협조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강행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법무부 장관 낙마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특정하게 어떤 요소들을 검증을 했을 때 이건 객관적으로 국민들도 볼 때 약간 이건 납득하기 약간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고요.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그걸 종합적으로 검증을 했을 때 그게 크게 업무를 진행하거나 네. 어떤 국민 정서에 크게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건 강행하고 자신 있게 실력으로 외교 분야에 있어서 뭐 혁신을 이끌고 뭐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이끌어가면 된다. 그건 자신 있게 정부의 선택처럼 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자신 있게 왜냐면 국민들이 지지를 하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저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국민 뜻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죠. 더 큰 그 과제 중에 하나에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자유한국당이 협조를 안 한다는데? 협조를 안 하지만 자기네가 협조를 안 하면 어쩔 거야. 왜냐면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 당장 예산을 짜고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야지. 그게 실제고. 그걸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괜히 명분 없는 싸움, 명분 같지도 않은 명분 가지고 잘 싸우잖아, 그네들이. 그렇긴 하지. 네. 그거는 김프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할 거야? 중도를 걷지 말고 너의 의견을 얘기해보란 말이야. 아니, 저는 자신있게 잘 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법적으로나 뭐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 후에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강행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여론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70% 이상 지지하는 뭐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원칙대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걸 원칙대로 진행하면서 자세는 최대한 낮춰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또 특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낮은 자세로 소탈하게 하는 쇼잉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중들이 느끼는 게 이쪽에서는 뭐 이게 불통이고 뭔가 이 오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무슨 뭐 불통에 오만에 독선에 이미 뭐 어쩌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네. 보여지는 실제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지는 태도 자체는 굉장히 정중하고 굉장히 겸손한 태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 자체가 확대되거나 재생산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네. 굉장히 잘한다고 봐요. 근데 나는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의 바른정당 쪽은 얘기할 필요도 별로 없고 자유한국당의 그 어그로를 끄는 방식이 너무 옛날 방식인 거야. 저런다고 해서 대중들이 고개를 돌려서 그쪽 손을 들어주질 않는데 대통령이 추경 예산 때문에 연설하러 간 적 있잖아요. 네. 국회 연설하러 갔는데 그 자기네 컴퓨터 모니터 뒤에다가 말도 안 되는 피켓 붙여가지고 네, 막 맞아요. 야 진짜 꼴 보기 싫지 않아? 가가지고 딱밤을 한 대 때리고 싶어. 막 탁탁탁탁 이렇게. 야당 놀이 하는 거지. 야당 놀이도 좀 세련되게 해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봐야 근데 국민들이 다 알고요. 뭐 걔네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정부와 여당이 더 잘하면 된다. 감을 잃은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방식이 이 사람들이 야당을 할 때 10년 전에는 먹히던 방식이거든요. 그쵸. 그때는 이제 매스컴밖에 없었을 때니까 2000년대 초중반. 그렇죠. 네. 그 기자들 네. 내지는 뭐 인터넷에 올라오는 뭐 이런 카페들 말고는 그때는 그 소셜 미디어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여서 국회 출입 기자들만 잘 단도리를 하면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얼마든지 생산해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노무현 정부나 뭐 김대중 정부는 처음으로 여당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쪽도 약간 허우적허우적했지. 허우적허우적 됐고 네. 특히나 참여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와대 시스템이나 뭐 돌아가는 전국을 잡는 거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좀 미숙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음대로 먹혔었는데 하던 거를 그대로 하는 거죠. 근데 10년 만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 거야. 그렇지. 그래서 SNS니 뭐니 지금은 이 뉴스를 사람들이 돌려보고 새로운 소식이 생산되는 루트 자체가 달라졌는데 거기에 이 양반들이 적응을 못하고 옛날대로 계속 하는데 안 먹히는 것 자체가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을까. 총선이 내후년이 아니고 내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빨리 이제 좀 빨리 격화를 시키고. 숙청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앞으로 2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두 가지인 거예요. 2년 동안에 그들의 그 꼴보기 싫은 어그로를 계속 봐야 된다는 게 스트레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2년 동안에 뭔가 세상 일은 많이 자꾸 변하잖아. 그랬을 때 뜻하지 않게 그들이 지금의 약화된 스탠스를 보강할 수 있는 형태의 무언가 받쳐줘서 2년 뒤에 총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괴멸하지 않을 경우를 봤을 때 또 스트레스. 이걸 생각하니까 내년이 총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네. 오히려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석대로 가는 게 제일 속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2년 동안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차라리 그걸로 진검승부를 하는 게 그 뒤에 5년, 10년을 계속 갈 수 있는 토양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한 1년 해가지고 후루룩 바뀌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러면 또 뭔가 사람이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냥 그 시간을 주어져서 제대로 내공을 쌓고 제대로 하면 붙어라. 그래서 만약에 싸움의 방법이 야당이 막 올라와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세련되게 잘 싸우면서 뭔가 허우적대는 모습을 여당이 보인다 그러면 그것 또한 나라를 통치해가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너무 언론적이에요. 말 당연히 잘한다. 맞는 얘기죠. 내 개인적인 거예요. 2년간에 앞으로도 2년 동안이나 저 얼굴들을 계속 쌍판떼기를 봐야 되고 저 어그로를 봐야 된다는 게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당 지지도로 따지면 자유한국당은 100석이나 넘는 그 의석을 가지고 있을 만한 정당이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100석을 넘게 갖고 있단 말이야. 30%를 넘게. 우리는 정말 요만큼도 지지하지 않는데 쟤네는 여전히 2년 전에 한 걸로 100석을 갖고 있으니까 꼴배기가 너무 싫은 거지. 뭐 그러면은 있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숙제는 저는 정치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의 여당,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 재벌과의 싸움, 그리고 교육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 되게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대학 입시 문제 같은 거를 건드릴 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지지를 하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당장 내 자식과 내 생계, 내 집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질 거예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미래적으로 볼 때는 좋은 정책인데 당장 내 코앞에는 손해를 입힐 정책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되게 지지하고 좋아하지만 당장 나한테 어떤 영향이 올지를 두려워하는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얼마나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을 잘 달래면서 모두가 좋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잘 선전하고 설득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런 게 실력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기에 최적화된 인간인 것 같아. 애 없지, 집 없지. 그래요. 직장 생활 안 하니까 세금 문제 비교적 자유롭지. 담뱃값만 원상시켜주면 나는 그냥 평생 문재인 지지돼. 뭐 아무튼 네. 아니 저도 지지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상곤 뭐 예를 들어 교육 관련해 가지고도 변화가 이제 일어날 텐데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부모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아무튼 저는 무관심한데요. 아무튼 그 주변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뒷맛이 찝찝한 맥주. 그렇죠. 짠 맥주. 자유한국당을 우리 뒤에 계속 남겨둬야 되는 게 너무 찝찝해. 네. 네. 그래서 작금의 정치 상황과 아주 비슷한 맛을 가지고 있는 너무 깐가? 너무 깠나요? 이 맥주는 거의 뭐 네, 더 킹덤 오브 벨지엄. 너덜너덜해졌네요, 얘가. 네, 새 종류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네. 하여튼 뭐 관계자가 들으셔서 조금 뭐 언짢으실 수는 있겠는데, 뭐 저희가 뭘 바꿔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냥 인상 비평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네, 중간에 저는 근데 중간에 제가 가끔씩 한 모금씩 먹어봤는데 첫 맛보다는 맛있네요. 그래요? 네네네. 안 짜요? 뭐 덜 짭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 되나 봐요. 그렇지. 처음에만 짜니까 사람의 또 혀가 네. 익숙해지면 좀 덜 짜. 자,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맛있는 맥주 가지고 산뜻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전국과 오케이. 뭐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